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제 16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4년부터 북한 주민사회가 거의 강제 박탈 당해 오고 있는 김일성 주석이 사이비 휴가 문화 관련 정책 법 시스템과 그 치하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실상을 범일반화해서 통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주석이 수립한 휴가 관련 정책 및 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 휴가 정책,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뒤진 김일성, 김정일은 물론이고 오늘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이 휴가와 관련해서 한 공개 교시 말씀 지시나 한 해에도 수십 건씩 발표되는 소위 노작들에서 휴가 관련 발언이나 문장들을 단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신문이 12월 27일 소위 헌법절에 준해서 수령의 법전 위대한 정치 헌장, 인민 권익 이익 행복 보장이 위력한 무기라고 굳고 찬양한 북한 헌법과 관련 법들에는 휴가 관련 법적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북한 헌법 제72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생략, 이 권리는 유급 휴가제에 의해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채택됐다는 소위 사회주의 육아법 제44조는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종업원은 특별히 대우한다. 국가적 조치에 따라 8살 이하 어린이를 2명 이상 키우는 여성들이 정기 휴가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워낙 비밀을 좋아하고 그 연장선에서 헌법을 제외한 모든 부분적 법들에 관해서는 원문을 공개한 적이 없어서 법인지 정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노동신문은 이런 글을 게재했었습니다. 2번째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 산후 휴가 기간이 끝나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 지하의 북한에는 어떤 휴가들이 있는가? 모든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1년에 15일간의 정기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소위 표창 휴가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북한군 병사들에게 해당되는 휴가입니다. 다음 산전 60일, 산후 180일이라는 산전 산후 휴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북한 주민 어느 누구도 김일성 주석 체제가 수립한 우위 휴가 제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또 누려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 사회의 휴가 제도 사용 실상은 어떠한가? 우선 전체 직업군이 매해 강요당하는 휴가 반납 강요 작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를 끝으로 1974년 김정일 후계자 추대 직후부터 오늘의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매해 전투, 매달 전투, 매일 전투, 즉 전투가 일상인 극히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모든 직업인은 매해 법으로 제정된 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그 절차가 정말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우선 소속된 최말단 과 및 작업반으로부터 상향식으로 부서 및 직장, 또 공장의 행정 책임자 및 당조직 책임자에게 휴가 신청 이유를 보고한 뒤 하향식으로 승인이 내려와야만 휴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당적, 전 사회적, 전 인민적 봄철, 가을철, 농촌 노력동원 기간에는 집안의 상이 나야만 약 4일간의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휴가 신청은 관혼상제, 그리고 가을 김장철에만 5 내지 7일 정도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긴장되고 동원된 대세, 충성열, 혁명열, 투쟁열 부족으로 매도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전임위적 노력동원 기간과 관련된 당과 수령의 요구는 이 기간에는 결혼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느 기관의 취재를 나가봐도 그곳 당 조직으로부터 아무개는 휴가란 말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칭찬과 추천이 어김없이 쏟아집니다. 현 2025년에도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 매체들이 역시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한다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작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반납하면 유급 휴가에 합당한 돈은 주는가? 이 문제입니다. 1980년대 말까지는 매년 12월이면 월 생활비와 함께 반납한 휴가비까지 합산해서 내주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귀신한 몇 분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옛날에는 휴가를 쓰지 않으면 대신 돈도 줬어요 하고 되묻는 실정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설사 휴가를 받는다 해도 휴가 기간 정치 사상 생활 보고 시스템이 있어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소속 당 조직, 근로단체 조직들이 휴가 기간 단 하루라도 주변 건설 전투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음으로 양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노동신문이 휴가 기간마저 일터에 바치는 것으로 당과 수령 집단에 기쁨을 줬다는 내용의 긍정기사를 내보낸 것을 보면 이런 작태 역시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전체 직업군은 10년을 복무했건 30년을 복무했건 관계없이 직업생활 전기간 휴가와 관련한 어떠한 추억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산전 산후 휴가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면 북한 여성들 과거에는 70여일, 김정은 시대에는 이설주, 김여정을 제외하고는 180일이란 산전 산후 휴가를 제대로 보낸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야 부문을 막론하고 상부로부터 매달 온갖 노력동원 인원수를 하달받은 소속 직장들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웬만하면 출근하라고 음으로 양으로 들들 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대뜸 돌아오는 말이 그래서 시집간 여자는 받으면 안 된다는 불평 불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7년간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저는 물론 주변에서 우의 작태들을 한 해도 보고 듣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인 2022년에 나왔다는 8살 이하 어린이 2명 이상 키우는 여성들이 정기 휴가 기간을 2배, 즉 30일로 늘린다는 관련법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식량 배급제도 붕괴로 지방의 절대다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가족 생계 유지라는 그 무거운 몽려 때문에 스스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고 그 실태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8살 이하 어린이 2명 이상의 다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직장 생활하는 비율은 북한 전체 여성 인구의 0.5%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전부 전업주부입니다. 특히 세 쌍둥이 엄마는 아예 직업이 없습니다. 소속 직장들에서도 다둥이 여성은 노력동원 초과 근무를 시키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회만 조성되면 강제 퇴직 조치를 무조건 취합니다. 이런 여성들이 이후 아이를 다 키워놓고 직업을 얻으려고 하면 또 앞으로 일할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받아주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저는 당중앙위원회 행정간부부 파견장을 받고 1979년 7월 1일 제2자연과학원 출판사, 지금의 국방과학출판사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때 저를 마주한 출판사 당비서의 첫말이 또 여자를 보냈어?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한동안 노력동원도 못 내보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하고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비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표창 휴가나 특별 휴가 역시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온전히 휴가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당과 수령의 신임 배려로 받은 표창 휴가, 특별 휴가여서 더 번복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변의 주요 건설 대상의 노력 지원 내지 사회 정치 활동 등에 거의 매일 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사회주의 휴가 제도의 실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북한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